안녕하세요. 이영섭TV의 이영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팜에서 물류단지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병영 전 의정부시장 재임 당시 의정부시와 리듬시티 주식회사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합니다. 스마트팜을 물류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안이 2020년 12월 15일에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듬해인 2021년 7월에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유발량 산정을 통해 교통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교통의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역시 2018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에는 도시지원 시설에 스마트팜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팜에서 발생하는 교통유발량과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유발량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물류사업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 즉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스마트팜을 물류단지로 변경하는 안이 국토부 중도위에서 승인받자마자 사업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뒤에 속전속결로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계기관의 협의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는 신청 4개월 만에 교통영향평가 처리를 통보받게 됩니다. 참으로 의아합니다. 분명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스마트팜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도로를 설계했기 때문에 물류단지로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 1-1 부지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10만 4,270제곱미터 크기의 물류센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시설 1-2 부지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54,776제곱미터 크기의 물류센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물류센터 등의 창고시설은 건축 연면적 5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건축 연면적 55,0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 1-2 부지에 추진 중인 물류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54,776제곱미터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부지의 물류센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반면 1-2 부지의 물류센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지원시설 전체를 하나의 물류센터로 조성하지 않고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만약 1-1과 1-2 부지의 물류센터를 합치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건축 연면적 15만 9,046제곱미터 크기가 됩니다. 스마트팜 조성을 전제로 도로 구축 등의 교통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볼 때 물류센터 1-1과 1-2를 하나의 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다면 과연 통과했을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축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하나의 부지를 두 개로 절묘하게 쪼갠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부지 매입에도 시차를 뒀습니다. 1-1 부지의 경우 2020년 10월 29일 물류사업자 A가 매입했고 1-2 부지의 경우 2021년 3월 24일 물류사업자 B가 매입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도 시차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1-1 부지가 2021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2 부지의 경우 사업자는 3개월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을 동시에 했다면 1-1 물류센터와 1-2 물류센터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물류단지가 아닌 스마트팜 조성을 전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대형 물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물류단지가 조성된다면 분명 현재의 교통체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혼잡이 유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업자들은 법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큰 산을 통과했습니다. 물류센터 1-1과 1-2가 고산동에 조성된다면 교통 대란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자들은 굳이 두 개로 쪼개지 않고 하나로 신청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업성에 훨씬 도움도 되고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는 국토부의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단지는 의정부시의 관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B2C 중심의 라스트 마일 물류센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즉 고산동 물류센터의 배송 목적지가 의정부 구석구석이라는 점입니다. 초등학교와 주거지가 인접한 곳에 물류센터가 조성된다면 그것도 의정부 구석구석에 물류 차량을 보내는 물류센터가 조성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통대란, 안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영섭TV의 이영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